네, 오늘부터는 7장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7장의 내용은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혹은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것이 먼저 7.1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2절에서는 R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7.1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인트로덕션에선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아티피셜 뉴런이라는 겁니다. 이 인공 뉴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라고도 하죠.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다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공신경망의 그 개수들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인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트로덕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블랙박스는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요즘에는 자동차 보면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원래는 블랙박스가 시작된 건 이런 비행기에 보면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아는 방법이 이 안에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 속도라든지 그 비행기의 모든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블랙박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어디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그 비행기가 추락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녹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박스의 주된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복잡한 과정으로 다 복잡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세스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여튼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블랙박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블랙박스라는 것은 어떤 결국 뭐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독립변수들을 넣어서 종속변수의 어떤 예측값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면은 잘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경우에 블랙박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y 햇을 얻는 과정이 뭐 세이타 0 플러스 세이타 1 x1 뭐 이런 식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관계식은 아닌 거죠. 그냥 1차 함수니까. 근데 인공신경망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아주 복잡한 그런 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인공신경망의 단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예측값이 나왔느냐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아웃라인, 이 챕터의 아웃라인을 생각해 보면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블랙박스를 살펴볼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들에 대한 개수들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개수들을 트레이닝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듣고 이해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제 관찰할 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공신경망의 기본이 되는 것은 브레인에서의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뉴런이라는 거거든요. 뉴런의 구조를 어떻게 인공신경망이 가져왔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장의 사실은 뒷부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할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은,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블랙박스의
머신러닝 방법을 가지고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지금 생각할 것은 이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그런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 1번이고요. 혹은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실습으로 풀어보는 것이 2번이 되겠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이 되고 줄여서는 ANN이라고 하고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인풋 시그널과 독립변수와 아웃풋 시그널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델인데요.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바이올로지컬 브레인을 가지고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 뇌세포라든지 아니면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잖아요. 그래서 그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해서 우리는 아티피셜 뉴런이라는 걸 생각할 겁니다. 그 그림은 좀 이따 나올 건데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거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생각할 거고요. 그런데 그 ANN은 굉장히 많은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그 인공신경망의 단점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계산량이 많고 복잡하다라는 거고요. 장점은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점은 요즘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고 발전을 하면서 단점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예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스피치, 핸드라이팅, 이미지 레코그니션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스피치, 뭐 목소리 알아듣는다는 거. 우리 뭐 시리라든지 그다음에 핸드라이팅은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이것을 텍스트로 인식한다는 거. 이렇게 워드나 이런데 쫙 잘 타이핑한 것처럼 변형을 해서 바꿔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레코그니션, 뭐 어떤 이미지,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주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찾아 분류를 해라 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자동화에 대한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빌딩에 있는 그런 환경을 컨트롤하는 거, 뭐 에어컨을 언제 틀지, 히터를 언제 틀지, 뭐 창문을 언제 열지, 닫을지, 문을 언제 잠글지, 열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율운전차고요. 그 다음에 셀프 파일러팅 드론스는 드론, 자동으로 운전하는 드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응용이 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어떤 인장 강도, 밧줄 같은 것을 당겼을 때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한다. 독립변수만 보고 예측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유체의 흐름 같은 것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 복잡한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NN 인공신경망의 장점은 뭐냐면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의 문제, 뉴메릭 프레딕션은 이제 숫자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것을 위해 푸는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푸는 것에 관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ANN은 둘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건 이 두 가지는 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링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고요. ANN이 사용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잘 정의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복잡한 관계식이어도 잘만 정의가 되면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